어린 시절 TV에서 본 공상과학 만화 영화나 SF 영화 속에서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선로 위를 떠서 달리는 열차가 미래 도시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나오곤 했다. 그리고 지금 상상 속 미래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늘을 떠다니는 스케이트보드부터 공중을 달리는 열차까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자기부상 기술이다. 더 빠르게,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바꿀 미래 기술 자기부상에 대해 알아보자. 두 물체가 접촉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마찰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도 하다. 에너지의 손실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열과 소음을 발생시킨다. 마찰을 통해 생기는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체를 공중에 띄워 접촉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자석이다. 자석의 전자기적인 힘을 이용해 물체를 띄우는 것을 자기부상이라 한다. 자기부상은 영구 자석 또는 전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을 이용하여 대상체를 공중으로 부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기부상 기술은 접촉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떤 물체와 물체가 접촉할 때는 마찰이 생기고 그에서 저항과 또 분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부상력을 이용해서 비접촉화시키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분진도 나오지 않고 청정한 또 빠른 어떤 상대 운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부상 기술을 잘만 이용한다면 상상 속의 일들을 현실로 바꿀 수도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자기부상 응용 기술 중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백 투 더 퓨처 2에서 하늘을 날던 스케이트보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것이다. 바퀴나 엔진 없이 공중에 떠서도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내는 이 기술의 바탕에는 자기부상이 있다. 자기부상 스케이트보드 혹은 호버보드라 불리는 이것은 오로지 자석의 힘만을 이용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떠오른 호버보드는 사람을 싣고도 약 1cm 정도 공중에 뜬 채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자성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 도체에 전류가 유기되게 되는데요. 유기되는 전류에 의해서 또 다른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전하는 그 자기장과 유도된 자기장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부상을 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는 전기가 흐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에는 영구 자석에 원판을 붙여 전동기로 회전하면 알루미늄판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석과 자석이 서로 붙지 않고 떨어지려는 반발력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면에 부상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화처럼 어디든 자유자재로 떠다니는 것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자기부상은 먼 기술만은 아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베어링이다. 베어링이란 회전기계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회전체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풍력 발전기를 비롯해 대형 모터는 물론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작은 펜까지 베어링은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베어링은 회전체의 고정 방식에 따라 기존의 볼 베어링과 자기부상 기술을 응용한 자기 베어링으로 나눌 수 있다. 볼 베어링은 회전축에 맞닿은 채 회전체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 베어링은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회전체를 완전 비접촉으로 공중에 띄워 회전하도록 한다. 흔히 사용하던 볼 베어링이 적용된 회전축의 경우 회전체와 접촉이 되며 도는 만큼 최고 2만에서 3만 rpm의 속도밖에 내지 못한다. 또한 부품이 쉽게 마모되기 때문에 잦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자기 베어링이 적용된 회전축의 경우 회전 속도를 기존 볼 베어링보다 2배나 3배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6만 rpm 이상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회전축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없앰으로써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전 속도의 향상뿐 아니라 다양한 이점들로 상품 가치를 끌어올렸다. 일반 볼 베어링은 기계적인 볼이 회전체와 접촉되어 있어서 회전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촉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 많고 마찰 마모가 생겨서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서 잦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베어링 같은 경우는 완전 비접촉으로 떠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윤활유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찰 마모가 없고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베어링입니다. 자기 베어링은 전자석의 원리와 똑같다. 금속에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리면 그 금속의 자장이 형성이 된다. 그 자장이 회전체 주변을 통과해서 다른 쪽 코어로 하나의 자력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전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뜨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기 부상 기술은 높은 건물을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반도체와 같은 청정하게 가공해야 하는 공장에서의 청정 이송 장치,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까지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자기 부상의 다양한 응용 분야 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면 자기 부상 열차다. 처음 자기 부상 열차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독일에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재건의 움직임과 경기 부양의 정책의 결과로 유럽은 초호황의 경기를 누리면서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열차는 레일의 구조와 차량 성능의 한계로 시속 200km 이상으로는 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금속 재질의 레일은 중간에 틈을 만들어 주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레일 이음매에 틈이 생기고 이 지점을 바퀴가 지나갈 때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바퀴 열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탄생된 것이 바로 자기 부상 열차다. 자기 부상 열차는 이제 바퀴식 열차에 바퀴를 대신해서 자력의 힘으로 주행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없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하나는 레일과 바퀴 사이에 충격이 없기 때문에 진동, 소음, 분진이 적은 장점이 있고, 또 다른 거는 그 바퀴식보다 고속화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친환경적이면서 고속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자기 부상 열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 환경이 중요시되는 대도시에서 요긴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기 부상 열차가 공중에 뜬 상태로 달리기 위해서는 차량을 공중에 띄우는 기술과 공중에 뜬 차량에 추진력을 주어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공중에 띄우는 기술은 상전도 흡인식이라고 하는 기술이다. 상전도 흡인식은 자석이 철판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열차를 띄우는 방식으로 열차에 설치된 전자석이 레일의 아래를 감싸도록 설치하고 전자석이 레일을 향해 위로 달라붙는 흡인력에 의해 열차를 띄우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공중에 뜬 자기부상 열차를 앞으로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선형 유도 전동기이다. 선형 유도 전동기는 열차에 전동기의 고정자 코일을 똑바로 펴서 설치하고 선로에는 회전자를 펴서 깐다. 그런 후에 고정자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선형 추진력이 발생한다. 이 힘이 열차를 달리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바퀴식 열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지하, 지상, 고가에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소음이 심해 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자기부상 열차는 도로 점유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심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급경사를 오르는 능력이 뛰어나고 가감속 능력과 곡선 주행 성능이 우수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연구를 언제부터 시작한 것일까? 1997년 한국기계연구원은 한국형 자기부상 열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용 차량으로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개발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인 UTM-1을 만들어 시속 74km의 속도를 구현했다. 그리고 2006년 시속 110km급을 실용화한 모델 UTM-2 개발에 성공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2008년부터 대전의 엑스포역과 과관역 1km 구간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도시명 자기부상 열차가 운행 중이다. 에코비라고 이름 붙여진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가 바로 그것이다. 에코비는 두량으로 편성되어 있고 최대 230명까지 탈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에 이른다. 자기부상 열차는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97% 이상 국산을 했고 일부 이제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추진 전동기와 궤도 사이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추진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보완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부상 열차가 많이 보급화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행 중인 경전철의 낮은 경제성으로 국내 도시철도 시장 속에서 자기부상 열차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자기부상 열차가 머지않아 도심 교통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들은 더 빠른 이동수단을 원해왔고 그에 발맞춰 새로운 이동수단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현재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다. 시속 500km 이상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는 중저속일 때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도하에 한국기계연구원이 함께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을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바로 수마 550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5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수마 550의 함량의 길이는 13m, 무게는 27톤이다.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재 상용화된 도심 자기부상 열차인 중저속 자기부상 철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 중소속 자기부상 철도는 공극이 8mm, 초고속 자기부상 철도는 공극이 10mm입니다. 그래서 중소속 자기부상 같은 경우에는 차상에서 속도를 제어해 줍니다. 선형 유동 전동기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초고속 자기부상 철도는 선형 동기 전동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상에서 속도를 제어해 주고 있습니다. 중저속 자기부상 열차의 선형 유도 전동기 방식과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선형 동기 전동기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중저속 자기부상 열차의 선형 유도 전동기 방식은 열차에서 속도를 제어해주고 초고속 자기부상 철도의 경우에는 선형 동기 전동기 방식을 채택해서 지상에서 속도를 제어해주는 방식이다. 전동기가 차량에 달린 중저속 자기부상 열차와는 달리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는 차량의 무게가 가벼운 만큼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1초를 단축하기 위해 세계는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자기부상 열차의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독일은 함부르크에서 베를린까지의 290km 구간에 최고 시속 450km급 초고속 모델인 트란스 레피드를 투입하기로 하고 후속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독일보다 한 발 늦게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초반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 트란스 레피드와 비슷한 원리를 채용한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고속형 모델 개발에 나서 현재 시속 500km급의 시제품을 시험 운전 중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기부상 열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2002년 상하이 시내와 푸둥공항을 연결하는 32km 구간에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 최고 시속이 430km나 된다. 시속 1200km 이상 되는 총알처럼 날아가는 그런 열차를 지금 개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부산간을 한 25분에 갈 수가 있고요. 전국을 1시간 이내에 생활권으로 다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생활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전국이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듯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세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철도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산업인 만큼 더 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대중의 기대 속에 국내 기술로 탄생한 자기부상 열차가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는 날을 기대해 본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편리한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자기부상 기술. 이제 자기부상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기술을 응용해 우리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으로 서서히 나아가야 할 때이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물속에서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왜 손은 물속에서 쭈글쭈글해지는 걸까? 물에 들어가기 전 매끈한 손. 실험 스타트. 물속에 손을 넣고 기다려보는데 시간이 경과하자 변화를 보이는 손. 예상처럼 쭈글쭈글해진 궁금양의 손. 엉뚱군의 손도 예외 없이 쭈글쭈글해졌다. 피부는 물 흡수하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특히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는 물을 잘 흡수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진피와 피하지방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하지방과 진피의 부피는 그대로인데 표피의 부피만 증가하여 손바닥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물속에 손을 넣었을 때 물과 피부 세포의 농도 차에 의해 농도가 낮은 물이 농도가 높은 피부 내부로 흡수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을 잘 흡수하는 표피와는 달리 진피와 피하지방까지는 물이 흡수되지 못한다. 물을 흡수한 피부는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진피와 피하지방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바깥쪽의 표피만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손이 쭈글쭈글해지게 되는 것. 그러면 왜 얼굴과 팔, 다리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걸까? 엉뚱군 실험을 위해 다시 한번 잠수.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피부에는 여분의 피지선이 발달돼 있어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층이 씻겨나가자마자 계속해서 보호기름이 보충되게 된다.
그래서 손이나 발과는 달리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피부는 쭈글쭈글해지지 않는 것.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